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들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만든 자료들이나 더 열심히 좀 준비 나름대로 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 사진이 이슈가 된 것 같아서 접니다. 네. 요새 AI가 잘 돼 있어서요. 일단 꾸미기는 했는데요. 아이들이 한테 물어봤더니 서울대를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부끄러워서 잘 넣지 않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슈가 조금 있나 봐요. 저도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흔하게 좀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좀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부러 조금 이번에는 넣어봤고요. 보시다시피 주로 학원지에 조금 있었습니다. 학원지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포지션은 주로 중학생들인데 굉장히 상위권 아이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 있는 게 이 아이들 진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좀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됐고 수학 포지션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좀 진로에 이번에 바뀌기도 했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겨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순서로는 다음처럼 준비를 했고요. 생각보다 2028학년 입시안이 오늘 메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 조사를 좀 하면서 이거를 어머님들이 일일이 찾기는 좀 쉽지 않으시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템10 준비하고 있고 특강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안내가 좀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저희 대표님 오셔서 또 간략하게 총정리 해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학이 4주인데 4주가 안 돼요. 짧아요. 3주? 물론 작년 와보고는 2주 반이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길기는 한데 3주, 4주 만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단단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시험 끝났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학은 21일, 22일 날 방학은 거의 비슷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작 타임을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요 방학 때까지는 거의 생기부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애들은 시험이 끝나서 좀 느슨해질 수 있을 때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댁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직업을 결정하시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진로 부분이 어떤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들었더니 진로에 관련해서는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의논을 해주시면 그리고 오늘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게 한 번에 다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사한 게 저희가 다가 아니에요. 크게 조사를 해드린 거라서 그리고 발표가 또 완전히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설명에는 계속 추적해 가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선 조금 더 찾아보신다면 아이하고 진로를 결정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고1을 기준으로 해서는 내년에 어머님들 이제 손길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아이가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요새 애들 보니까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결정을 하지 못해요. 이럴 때 이제 어머님들이 필요하세요. 가이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애 키워봤지만 저는 아이한테 최고를 주려고 많은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들이 많이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툭툭 던져주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수업을 데리고서 좀 조사도 같이 해보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애들 잘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던져주시고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느끼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의 이 설명의 가장 키워드는 그거예요. 어머님들 공부 많이 하시는 걸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책임감 때문에 엄마가 다 해줘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키워드들만 잡고 가시고 아이들이 움직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이제 오남부 학생제가 있어서 오남부만 11일 날 빠르고요. 와보 독서는 13일이 와보, 18일이 독서입니다. 아무래도 와보고 기준으로 저희가 플랜을 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도 독서관을 내버려두지 않고 독서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공부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덥지만 이 좋은 환경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또는 길면 4주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로 2학기가 많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학기 같이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너무 바빠서 생각보다 너무 바빠서 학기 중에 뭘 움직이신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냥 학교에서 제시하는 대로만 움직여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바빠요. 그래서 학기 중에 뭘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가둬놓고 공부를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좀 토론을 해서 자기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뭐 과정 끝내요 뭐 이런 말씀들보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온전히 좀 준비를 해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마다 필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과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과목 안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자기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가 보기엔 부족했는데 아이가 보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조금 개별적으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머님들처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머님들 못 보는 모습도 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전달드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 입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한번 해볼게요. 크게 지금 보시면 올해 고3 아이들이 27학년도 입시예요. 그래서 28학년도는 늘 몇 번 들으셨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입시. 내신 성적을 배치하는 것 자체도 다른 입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인원수 변동은 별로 없어요. 지금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의 인원이 좀 늘었고 상대적으로 수능 인원을 조금 줄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 정도면 그냥 매년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전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가를 판단하셔야 되는 시점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인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부 전형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사람 수겠죠. 아무래도 인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직 대학들이 인원수를 줄이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기회이긴 해. 대학이 좀 있으면 인원을 막 줄일 거고, 뭐 통폐합을 한다거나 약간 이럴 텐데 아직은 조금 기회라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원하시는 결과물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큰 그림은 이렇고요. 첫 번째 교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예외라는 키워드를 좀 정했어요. 이쪽 파트를 어머님들 공부하시거나 보실 때는 뭐가 예외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왜 예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교과입니다. 교과 전형 트렌드에서 두 개인데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는 그냥 등급만 보신다고 보면 돼요. 몇 등급. 정성평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세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동아리를 어디로 잡아서 어떤 보고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정량평가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예요. 경희대는 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우리는 학생부 안 믿는다, 우리는 내신만 믿는다, 약간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28학년도에는 경희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동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방향을 바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정량평가 유지 대학이 6개밖에 없습니다. 이외죠. 이 6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량평가가 이런 거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학교서부터도 있었을 텐데 경희대를 말씀드렸다는 건 그 위에 학교는 정량평가를 안 받다는 얘기잖아요. 내신 말고 다른 것도 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학교였는데 지금 보시면 서강대가 들어있어요. 서강대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서강대 정도면 뭐 우리 뭐 애들 오고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이번엔 서강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도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죠. 왜 서강대는 이런 걸까? 어차피 애들 잘 오는데. 그래서 저 입시 지도할 때 보면 서강대가 학교가 작아요. 뒤늦게 보시면 표로 나오는데 교과 전형이 인원수가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적어요. 그러면 서강대 입장에서는 이 입시에서 흥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160명 뽑는 게 더 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하면 학교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특이한 일을 하는 대학에서는 뭔가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강대는 그래서 마지막에 쓸 때 인원수 때문에 주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내신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쓰는 애들은 교과만 써요. 왜냐면 3년 동안 내신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지를 결정하실 텐데 하나씩 써 가시다가 여기 너무 사람 적게 뽑는데 그래서 빼는 학교가 서강대예요. 그러면 이걸 정량평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정성평가 아니고 생기부가 좀 약해도 내신만 좋으면 쓰겠다. 서강대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 우리 좀 많이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내신 좋은 애들이 조금 검증이 된 애들이니까 얘네 뽑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좀 실험적인 학교는 몇 년 안 해요. 해봤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데 이러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1 정도에서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작년에 그랬는데 2029 대입에서도 이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정성평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생기부가 좀 약해도 우리 아이한테 괜찮다. 내신 등급만 좋으면 우리 괜찮다. 그러면 독서고에 좀 올려요. 무조건 등급만 따면 돼요. 그리고 중앙대 2대, 홍익대나 뭐 세종대 이런 학교들은 정량평가라는 점. 그래서 똑같이 교과를 내신을 땄는데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원래 경희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희대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쪽으로 옵니다. 정성평가도 하겠죠. 서류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재수생들 내신 성적을 환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다. 고3만 써라 해서 지금 고3만 쓰게 만들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독서고 친구였는데 수학을 잘하고 내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수능 때 조금 굉장히 예민해서 밥을 안 먹고 그런데도 속이 안 좋고 아무튼 그래서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간 게 외대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 아이가 봐도 이성적으로 외대는 아닌 거죠. 근데 가만히 다음에 1년만 기다렸다가 그 내신 가지고 그대로 원서를 똑같이 쓴 거예요. 재수생의 신분으로. 그래서 중앙대에서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고 친구들 같은 경우 내신을 한 번 따서 좋으니까 그 내신이 그대로 살아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졌는데 28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교과들은 전부 다 고3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신이 좀 더 중요하다는 어떤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수능 취준력을 전반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와부 독서 5단까지 해가지고 내신 따기 너무 어렵다 해서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조금 고정적으로 3년 내내 1등을 하는 아이가 있는 학교. 대학에서는 이 애들을 좀 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 계속 1등이지?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최저를 겁니다. 근데 이 다음 화면이 그 화면인데요. 생각보다 최저가 빡세요. 힘들어서. 내신하느라고 3년을 다 몰입해서 막 하는 애들이잖아요. 수능 공부를 그렇게 많이? 네, 근데 내신까지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부사님만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이게 교과입니다. 내신으로 진행되는 교과예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브로셔하고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돼요. 네. 주목할 점, 여기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이시죠? 최저를 안 보겠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예외는 고려대가 왜 그랬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고려대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학교 추천 전형에서만 그런데 인원이 좀 돼요. 672명의 최저를 안 봐요. 고려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방에 있는 계속 전교 1등 해오던 친구들 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흥행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실 지금 요새 고대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좋은 애들 연대한테 다 뺏기거든요. 그리고 그 경쟁률도 연대가 조금 더 높아요. 생각해 보시겠지만 고대 연대는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걸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흥행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고민할 수는 없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서 계속 내신 잘 딴 이 성실한 아이들 품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쓰면 우리 붙을게, 다른 거 안 볼게. 약간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연대는 지금 너무 흥하다 보니 뭐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해요. 보시다시피 연대들이 달라요. 뭘 해도 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로 일단은 교과별로 아이를 5배수를 뽑아요. 5배수를 이들 뽑고 이들을 데리고선 다시 교과 80이랑 서류평가 20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1단계 끝나고 발표가 나지 않겠어요? 1단계 됐어요 하고 발표가 나겠죠. 근데 이건 1단계잖아요. 최종 합격이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 1단계만 붙어도 한 발 다가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장점인지 단점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1단계만 붙어도 되는 것처럼 요거는 일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수능하고 겹쳐서 수능 망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 안 하니? 제가 뭐 이미 연대에 제가 이러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5배수라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근히 출결이 많아요. 저는 출결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게 교과 전형이라 내신이 정말 좋은 애들인데 내신이 좋으려면 출결이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내신도 이렇게 챙깁니다라고 보여주려고 집어넣고 출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시고, 저도 이거를 좀 조사해보면서 느끼는 건, 저도 아이 때문에 좀 봤었는데 쫙 깔아놓고 학교를 고르시라 하면 못 고르실 거예요. 언니도 어느 학교 골라야 돼요? 우리 학교 우리 아이 어디 가야 돼요? 못 고르실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 찾으시고 그 학교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무난한 학교부터 찬찬히 준비를 하시면 그 주변 학교들이 비슷하거나 달라지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용어들도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공부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일일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아이랑 이야기만 나누실 정도의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다던데 한 말씀만 던지시면 아이들이 찾아볼 거고 확인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대 기억해 주시고 학교 추천 기억해 주시고 특별하다 얘네들이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최저입니다. 고대 빼고 최저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과예요. 교과에서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서강대, 한양대 보실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예외입니다. 교과는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아직도 신뢰감이 없어요. 못 믿겠어요. 지방에서 1등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못 믿겠어 해서 최저를 다음처럼 걸어두는데 연세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두 개 과목 등급합 4예요. 최저를 생각하실 때 어머님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개 합 5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합 5. 이 두 개 합 5가 생각보다 악마의 최저예요. 그 와보고 애들, 제가 이제 와보고를 주로 하니까
와보고 애들이 기준으로 좀 보시면 2개 합 5 정도면 다 웃어요. 아, 선생님 접니다. 뭐 이러고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는 고점 2가 나오거든요. 이러고서 그럼 나머지 하나만 3 나오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2는 찰떡같이 믿고 다른 거 하나만 공부하는데 믿었던 국어가 3이 안 나오거나 수학이 안타깝게 4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생각보다 와보고 고3들이 탐구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재수생들 탐구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탐구도 뭐 4 푼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쳐 주신 분은 논술로 다 맞춰놓고 실제로 논술도 봐서 쉽다고 인지를 했는데 최저가 안 돼서 그것도 영어 때문에 안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하고 다니거든요. 시대인재인데 물어봤죠. 궁금해서 얼마야? 그랬더니 450만 원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그 조금 하나만 맞았으면 제 생각에 건대를 갔을 텐데 그 조금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생각보다 2하고 커요. 다만 28대 2은 탐구가 공통과 공통사회예요. 요거 변수될 것 같아요.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다, 안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뒤에 나오는데 대학이 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어떻게 보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이것도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예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인 게 바로 서강대랑 한양대입니다. 서강대 기억하시죠? 이번에 우리 흥행하고 싶어. 서강대 최저는 3개가 3등급이에요. 333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구별하셔야 될 게 3개 합9는 아니에요, 형님. 네, 3개 합9는 아닙니다. 4가 있으면 안 돼요. 333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이랑 개별적인 거 좀 구별하셔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개 3은 네, 서강대입니다. 3개 3은 붙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쓰라는 얘기죠. 우리 최저 있지만 최저 사실 없는 거야. 써. 그 다음에 몇 년간 계속 보면 되게 재밌게 움직이는 게 한양대예요. 한양대는 제도가 바뀌면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행을 할 것인가를 되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전형은 한양대에서 먼저 나와요. 그런데 수혜는 중앙대랑 건국대가 와서 따라해서 흑인은 그쪽으로 다 가요. 도는 건대랑 중앙대가 만들었고요. 요새 또 한양대 기사 나셨지만 한양대는 좀 어려워요. 재단 뭐 판에 만에 얘기가 있고 이번에도 보시면 한양대 역시도 세계의 3입니다. 쓰란 얘기죠. 교과는 쓰는 데가 좀 비교적 정해져 있는데 애들 많지 않은데도 여기서부터 이런 좀 간절함이 묻어나오긴 해요. 요 기회는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한양대 애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3개 합 7도 좀 위험해요. 2개 합 5, 3개 합 7. 이건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2개 합 5가 어려울까요? 3개 합 7이 어려울까요? 과목이 많으면 어려워요. 네, 과목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그 과목이 많다는 건 좀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개 합 5 정도가 무난하게 등장하는. 근데 우리 조금 더 애들 잘 뽑고 싶어 하시면 3개 합 7 정도. 그리고 28 입시부터 변수는 통합과 통합사일 것 같아요. 지금 탐구랑 좀 달라지니까. 첫 해는 적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2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돼야지를 보고 고1 친구들은 2년 차에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차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탐구는 올해 고3보다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교과 전형에서는 우리 학교를 몇 명 뽑는지를 이번 고3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초에 학교에 가셔서 이제 발표들 하고 모임들 모실 때 그 발표들을 좀 잘 보시면 이번 고3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에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와보고를 뽑는다, 독서고를 뽑는다 하는 인원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조금씩 내려가죠. 이런 학교들은 최저가 조금씩 줄어들고 교과니까 최저가 있어서 다음처럼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교과가 좋은데 이런 학교를 보실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수능이나 다른 전형 같은 거에 약점이 있는 친구라면
엄마 나 교과로 그냥 승부 볼래요 하신다면 쭉쭉쭉 6개 카드를 쓰셔야 되니까 그때는 한번 찾아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시면 의도가 다 똑같아요. 내신 좋은 거 알겠어. 하지만 그건 못 믿어. 수능 우리 걸게. 대신에 수능 체제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봐줄 거야. 딱 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럼 전체 1등급은 도대체 몇 명일 것인가? 이건 이제 저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의 관심이지 않겠어요? 그래야 셈이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1학년 끝나서 전 과목 1등은 전국에 4,588명쯤 된답니다. 근데 2학년 어머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학년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학년 과목 2배예요. 지금 뭐 포기 과목도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5, 1등급은 이제 정말 좀 이 인원의 절반 될까요? 인원은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선택은 우리 아이가 다 5, 1등급이다. 그럼 얘는 잘 가겠죠. 근데 4,000명, 3,000명, 2,000명이면 무조건 쓰는데 잘 갈 겁니다. 다만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요. 제가 5, 1등급이면 아무 데나 쓸까요? 의대 안 쓸까요? 서울대 안 쓸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기겠죠? 안전하게 썼지만 가지 않은 학교들이라든가.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올 1등급이 아니어도 교과를 써볼 만하지 않느냐. 1등급 하나 안 나왔어, 2등급 나왔어, 나 이제 내신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내신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인원은 점점 더 들 거고, 그 큰 교육청들마다 수치를 지금 확인하고자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신문기사 스텝만 하셔도 인원이 계속 나올 텐데,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5월 1등급은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5월 1등급은 정말 좋죠. 근데 정말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어느 선까지가 중요한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신이 이렇게 붐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내신 좋으면 무조건 메디컬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쓸 것 같고, 그 다음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료를 드렸지만 경기도 진학평가에서 발표된 건데 저는 유심히 봤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만든 변환표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거가 있고, 네, 교과로 갈까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볼 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학종, 최고의 관심사인 학종 끝에는 농어촌 전형, 그리고 가장 또 잘 준비한 농어촌만 보시면 안 돼요. 농어촌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별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학종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서류 100은 급격한 감소가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 100이 아니란 말씀은 서류를 대체할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죠. 학종은 서류 보는 그 전형인데 서류로는 아니다,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크게 봐서는 면접입니다. 또는 수능 최저를 아주 강하게 걸어요. 교과나 학종이나 인원은 좀 늘고 아이들 내신하는데 막 애를 썼는데 결국 면접 능력이 키워지는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게 더 붙여져 있어요. 아이들한테 저는 좀 가혹한 것 같긴 하지만 대학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가르치다 보면은 특정 친구들은 진짜 면접에 막 날아다닐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자기 의사 표시가 좀 명확한 뭐 이런 친구들, 또는 공부 쪽이라면 수능 최저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두 가지 공부들, 두 가지 준비들, 저는 이제 나중에 논술도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이렇게 발을 뻗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2학년 때 바빠요.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1학년은 적응이니까 그래도 내신 신경 써. 2학년이 거의 죽음이야. 옛날에 고3 생각해. 2학년 때 공부만 해. 약간 이 느낌이고, 그럼 3학년 때 자기 공부한 데이터 가지고 진로 결정하시고 수능 준비해, 면접 준비해. 딱 요 구조예요. 근데 이게 흐름이 조금 아기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때도 되던가 갑자기 3학년 때 내신을 따겠다고 한다. 2학년 때 과목이 많아지니까 포기하고 정시로 간다고 한다거나
이제 부모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요걸 좀 아시고 약간의 가이드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딪히지 마시고 애들이 이제 지금 고2 애들도 와보고 시험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직접 보충하는데 벌써 저를 설득해요. 직접 보충이잖아요. 내일 대수시험 수학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학시험 전날 수학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설득하고 있어요. 이미 안 될 것 같으니 정시를 할 건데 정시 파이터가 돼. 애들은 꼭 정시 파이터가 돼. 파이터가 될 테니 선생님 허락을 원한다. 근데 뭐 허락해 주나요? 절대 허락 안 하죠. 내신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도 그 정도인데 집에서는 뭐 이미 엄마들 구워 삶으려고 여기도 얘기했다, 아침에도 얘기했다, 저녁에도 얘기했다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예외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돼요. 아까 고려대 기억하시죠? 네, 수능 최저 안 보는 학과 같은 경우 예외들의 의도랑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게 얼마나 세부적이냐면 면접도 그냥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면접이 좀 아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면접도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대신 뭐가 있어요? 면접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고 인원이 이렇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거는 아니 학종이면 학종이지 연세대 학종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네. 연세대 학종에도 이런 이름이 있고 이런 이름이 있고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셔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파악하시기 힘든. 근데 연세대는 저 국제가 좀 유명한데요. 여기는 외고 애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전형이라고 해서 외고 애들은 외고는 영어 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우리 학교가 이만큼 영어를 챙겨주는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잠깐 못하는데 이게 제자예요.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재시문 기반이 뭐냐면 그 장소에 이렇게 대기 장소에 가면 종이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고 대답거리를 생각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대답을 하는 구조예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좀 면접다운 면접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잘 모르는데 이것도 대비하려면 이제 제시문이 뭐 기존에 쭉 나와 있던 거 한 50개, 100개 모아서 이렇게 계속 내신하듯이 돌리긴 해요. 면접 준비하는 학원들 가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시문 기반 면접은 조금 학교가 높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먼저 보여드릴 텐데 학자로 써 있는 건 학업 준비도 면접이에요. 학업 준비도 면접은 자기 학생부 안에서 면접 질문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너가 우리 서류 이런 거 썼는데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업 준비도 면접은 자기 학생부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3학년 때 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자기가 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생기부를 봤는데 막 기가 막혀요. 용어들 막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 근데 정작 본인이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1학년 때 좋은 생기부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써놓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뭐였는지. 그래서 결과물이 뭐였고 여기서 뭘 느꼈는지를 메모를 좀 해두기를 나중에. 그리고 고3 때 혹시 요 학부분의 면접이라면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인적성 면접. 근데 인적성 면접은 성균관대가 이런 거를 했나 보죠. 자기네가 뭘 진행한 게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요. 성균관대 성균인재학 전형에서 이런 걸 쓴대요. 인적성을 물어보는 면접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세 종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거고 상위권 학교는 재시문 기반. 요거는 조금 면접 학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학업준비도 면접은 본인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좀 잘 만들어 온 요 기반에 설명할 것들을 면접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3학년 건 기억이 나지만 1학년 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보시다시피 범위를 3개로 나눠놓고 계속 다 나눠놓거든요. 이거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종합 이렇게 했지 근데 우리 이번에 내신 강조하니까 교육부에서 내신 강조하니까 내신이 좀 많이 반영되는 걸 만들어 해서 인원을 분리하지 않았나 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학종이 우리 메인인데 어느 학교까지는 아이가 컨펌을 해줬는데 그 학교에 무슨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지는 이제 얻어보신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어머님들 코멘트 주실 때 거기 종류가 3개 있던데 어느 거야? 하고 쭉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조사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요. 그리고 이름도 종합인재 탐구일반 탐구국제는 이름만 봐서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학교를 정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식탁에서나 2학년 때부터 조금은 툭툭 던져주셔야 아이가 계속 방향을 잡고 자기가 좀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2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데이터 없어요. 그렇죠? 작년에 어디까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 갖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1학년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전형이잖아요. 1학년 때 서류를 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탁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 정도, 뭐 어느 진로 정도 이걸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이 좀 어울리겠다 정도까지 결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결정하시면 다른 학교로 넘어가시기 좀 편하죠. 이름은 다르거든요. 학업우수 계열적합, 종합인재 탐구일반 이름은 다른데 내부로 들어가시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하나가 어디가 어울린다, 우리 아이가 여기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학교로 넘어가시기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열적합은 고대는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있는 학업우수 정도 있어요. 고대는 4개 좋아해요. 4과목 9. 그래도 좀 완화된 거예요. 원래 고대는 4과목 8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고하실 때 여기 1이라고 써있는 건 사탐하고 과탐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사탐, 과탐 2개 넣으시는 게 아니고 사탐, 과탐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사과라고 쓰여진 건 사회, 과학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그 중에 하나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적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100을 쓰실 건지 면접을 가미하실 건지 우리 아이가 면접에 강한지 아니면 서류에 정말 몰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원도 잘 챙기세요. 전형 좋은 거야, 와 좋아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인원도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잘하지만 전국에 74명이 없을까요? 네,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전형.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류 100이면 최저가 있거나 면접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최저를 잡아주거나 이렇게. 또는 3배수를 뽑고 면접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계속 2-3개로 나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느 학교를 하나 정해서 설명드릴 때 중앙대가 낫겠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중앙대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정시도 중앙대 거로 들을 건데 이상하게 중앙대가 복잡해요. 욕심이 많나 봐요. 이번에 정말 우리 흥행하겠어. 모든 애들을 다 받아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 같아서 이름도 근데 좀 직관적이에요. 중앙대 모두 학종은 얼마나 많이 쓰고 싶어 할까요? 이름이 모두 학종이에요. 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앙대 욕망이 좀 드러나는 느낌 같아요. 중대 위주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과연 서류백은 뭔가? 서류백이 이렇게 많은데 학생부백 서류백이 많은데 서류백은 도대체 어떻게 뚫어내야 되는 건가? 그냥 학교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되는 건가? 서류백이라는 걸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네오는 경희대 학종의 이름이에요. 네오르네상스라고 해서 네오라는 이름은 되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또 2개. 그 다음에 이화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인원들 찾으시고 하나씩 학교를 찾아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국승세단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서류백이 보통 인원이 적어요. 서류백이 보통 인원이 적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좀 과기대가 많이 핫해져서요. 과기대도 많고 과기대가 논술로 좀 핫해요. 과기대가 재밌는 게 과 하나를 통으로 논술로 뽑아요. 170명 논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논술이 많아봤자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좀 그래서 좀 많이
이 지역에서 가볼 만한 학교긴 해서 가게 되면 한번 넣어봤고요. 물론은 포인트 여기입니다. 서류형하고 면접형, 면접에 강한지, 서류로 충분하실지. 그러면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서류를 좀 더 강화시켜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서류예요.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좀 더 강화하자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농어촌 전형은 따로 작업을 좀 했습니다. 표가 좀 늦어놨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학교의 위에 줄이 수시예요. 그리고 밑에 줄이 정시입니다. 그래서 두 줄이 학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농어촌 수시가 있고 농어촌 정시가 있으니까 한 학교에 2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농어촌 전형은 보통은 교과 외 전형입니다. 교과 외 전형이라는 거, 정원 외 전형이라고 불리는데요. 정원 외 전형은 무슨 뜻이냐면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대학 수익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인원을 정해주지 않겠어요? 너 요만큼만 뽑아. 더 뽑으면 안 돼. 하고 정해줄 텐데 정원 외 전형이니까 이건 학교의 재량껏 인원을 좀 더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요? 많이 뽑을수록. 근데 문제는 정원 외 전형으로 뽑으면 이 아이가 중도에 자퇴를 한다거나 대학이니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오래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원 내 전형이면 인정을 받아서 더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나갔다. 정원 내 전형은 다음 신입생이 10명을 더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원 외 전형은 더 뽑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기껏 열심히 서류 분석해서 입사관 고용해가지고 돈 들였는데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앙대가 그렇게 와부고 애들을 열심히 뽑아줬거든요. 중앙대 잘 될 때 30-40명씩 가요. 농어촌으로. 그래서 못해도 중앙대는 가지. 저희 농담삼아 이랬는데 어느 해부터 중앙대가 인원을 팍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중앙대가 이 와부고 선배님들께서 한 학기 정도 한 다음에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다시 반수해가지고 학교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정원 회전이니까 얘네는 뽑아놨는데 한 학기만 등록금을 내고 러드한 거잖아요. 애들도 못 뽑고. 그래서 중앙대가 인원을 확 줄였어요. 참고하세요. 중앙대는 지금 많이 안 뽑아요. 이제는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또 학교가 삐지면 이런 일도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도 박스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예외예요. 어떤 박스가 예외냐? 뭘 보셔야 되냐? 보통 농어촌 전형을 그 표를 보시면 과마다 인원이 나오거든요. 학과마다 인원이 나와서 적으면 1명. 농어촌이 막 이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많으면 3명, 4명. 농어촌으로 7명 뽑으면 경영학과가 이제 많이 뽑으니까 7명 정도 뽑으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꼭 써봐. 이렇게. 안 뽑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3 현장에서는 치열하지 않을까요? 제가 본 상황으로는 2학년 2학기부터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를 좋아해서 이 여자아이가 주변한테 다 이렇게 상담을 한 거야. 나 여기 좋아해. 여기 갈 거야. 농어촌으로 쓸 거야. 근데 거기가 2명 뽑았나?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친구들이 막 그래 뭐 잘해 열심히 해. 근데 얘네들이 3학년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아니 저기면 나도 갈 수 있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얘는 간다고 거기는 정보라든가 뭐 알아본 것들을 애들하고 막 나눴는데 원서 쓸 때 얘네가 썼네. 그래서 좀 싸움이 났었어요. 근데 저쪽 애들 얘기도 이해가 되는 게 그거가 그 아이 게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박스 쳐드린 게 뭐냐면 계열별로 학생을 뽑아요. 말씀드렸죠. 박스 그 계열이라고 안 써있는 친구들은 학과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과를 좀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와보고 물어봤는데 어느 아이가 어느 과를 썼는지를 오픈을 안 하세요. 학교 내부에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 쓰면 거기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 몇 명이 썼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리도 있어요. 네. 형평성 때문에 일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명이면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쓰면 성적 대충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썼대. 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바꾸면은 합격률이 높아질 텐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운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학종 농어촌은
계열이 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 계속 1, 2, 3학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게 있으니까 그 학과를 가야 돼라는 게 좀 있겠지만 학과별로 인원이 정해진 학교는 좀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운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열별로 뽑으면 인문으로 그냥 28명을 뽑는 거예요. 농어촌 애들끼리 경쟁해서 28등 안에 들어가면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은 그럼 인문으로 들어갔어요. 과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아이 무슨 과예요? 농어촌을 뽑았는데 인문으로 뽑았어요. 누구라도 인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영어 영문이나 국어 공부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건 제한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학은 갈 수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을 이제 전형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1등부터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게.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뒤로 미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서강대 한양대 정말 흥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쓰세요, 제발. 우리 전형료 좀 벌게요. 이렇게. 이런 학교들은 좀 봐주시면 좋고, 계열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 조사하면서 봤지만 생각보다는 많아요. 네,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일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일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여기 서류 100이에요. 이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면 학종도 한번 부딪혀 보시면 할 것 같아요. 농어촌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딱 요 농어촌 되는 애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이게 농어촌 전체 인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수시. 요 164명의 고른 기회에는 사회기여자나 사배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게 농어촌 인원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건 농어촌으로 나와서 제가 썼고 어떤 건 이렇게 다 사배자까지 포함한 인원이라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요 인원보다 조금 적을 가능성이 크고요. 시립대는 수시 농어촌이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가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서 참고하실 때 시립대는 농어촌이 없습니다. 정시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아이들한테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라도 서류에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브로셔에 드렸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결국 다음과 같은 특징을 좀 가지셔야 될 거고요. 대학에서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할게요. 서류백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서류백이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는 것이냐? 내신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원래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건 알았는데 특이한 점이 과목 선택이에요. 요새 이게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선택이니까 내신 따기 쉬운 과목들만 싹싹싹 불러서 내신을 챙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서류백은 정성평가잖아요. 이걸 걸러내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내신 따기 힘든 과목에서 등급이 좋은 애를 걸러내고 싶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내신이 따기 힘든 과목이었느냐. 블라인드 처리이기 때문에 아이 이름하고 데이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과목별 평균이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포를 했는데 A그룹이 어느 정도 점수 때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엔 학생이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학생이 2학기 때 뭐가 과목이 좋을 줄 알고서 어려운 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시고 우리 아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꼭 대학에서 필수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애들끼리 얘기가 되는 이거 뭐 쉽대, 이거 뭐 편하대, 내신 따기 좋대 이거는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학에서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고 다음에는 세특 말씀 많이 들었던 그 다음에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와부고를 보았을 때 와부고는 자사고 대우를 받는데요. 이 아이들의 생기부는 얘네 자사고겠구나 라는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사고 애들끼리 불러서 하는 면접에 가면 와부고 애들이 꼭 들어가요. 근데 아까 중앙대는 어떻게 알고서 와부고를 뺄까요? 블라인드 처리인데 와부고에 한강 탐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강 탐사가 들어가 있으면 와보구나 라고 해서 중앙대를 고를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그럼 한강 탐사를 거기 안 넣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넣어주실 거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와보고인 줄 알고서 모른 척 하는 게 제일 맞는 표현 같아요. 와보고. 내가 자사고급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와보고인 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붙여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안 붙여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덕수고의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그 몇 년간 지켜왔지만 별 개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중3 설명회 가면 아예 덕수고 이걸 포기하시고 보내시는 그냥 우리 내신 따로 보내요. 생기면 우리 아이가 그냥 알아서 할 거예요. 학교에서 뭘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반대로 와보고는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큰데 내신 따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들한테 저는 얘기하지만 요 둘 사이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정했어요. 예본고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본고 예본고 딱 좋아요. 여기 재개발하길래 거기 고등학교 하나 들어서면 두 개 장점만 이렇게 모으면 인기 많이 될 것 같아요. 학교 지역에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대는 이렇게. 이건 아이들이 조금 진행하고 있고 분명히 아이들한테 말씀하시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 잘 되는 데들은 추가 자료들을 많이 내요. 좀 귀찮아하실 정도로. 저 더 쓰고 싶은데 뭐 없어요? 뭐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책을 읽는 거라든가 아니면 활동한 것들이 더 추가가 되고 대신에 또 이게 세단이 있으니까 요새 글자 수를 줄였어요. 작년부터. 선생님들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기간도 좀 길어졌어요. 글씨를 이제 써드려야 되는 기간이. 그 다음에 생기고 관심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써줬냐를 봤는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한 학기 동안 저를 너무 괴롭힌 아이예요. 말도 안 듣고 내라고도 안 듣고 안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써주는 게 단원 이름 같은 걸 써준대요. 복수수 참 열심히 해요 이런 느낌. 근데 이건 안 써주니만 못한 거죠. 차라리 입사관들 보기에는 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써져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그 저 1학년들하고는 잘 써준 생기부도 같이 나눠봤는데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잘 써준 생기부는 그 담당쌤의 감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되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내 과목이면 내 과목을 들은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사이 행간에 이런 단어는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따야 될까요? 가서 뭐 아브라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뻐라 하는 생기부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입시제도로 이게 맞는 걸까요? 싶긴 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보는 입사관들은 느끼겠죠. 얘 이쁜 것 같구나. 얘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무슨 활동을 하든 명칭을 좀 잘 붙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와보고가 예전에 여기 읍미대관에서 국수를 한번 어르신들 대접한 적이 있대요.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냥 국수 대접한 거잖아요. 애들이 한번 나가서. 그리고 애들이 국수를 잘 먹겠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서빙을 했겠죠. 근데 그게 프로그램 이름으로 딱 나오고 사진이 찍히니까 기가 막혀요. 봉사 점수도 들어가고 공동체 의식도 들어가고 또 한 번 가서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한강 탐사랑은 비교가 안 되죠. 요새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행사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명칭 같은 걸 잘 만드시고 세팅을 잘 해주시면 면접관 질문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써 있는 건데 이거 뭔가요?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포장해내느냐. 그리고 이거 우리 애들 생각보다 잘해요. 포장해내는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만 조금 해주시면 기가 막히게 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요새 또 AI들 뭐 엄청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안 같은 거 만들 때는 이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학문제에서는 업체를 써요. 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월정액 내시면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아이들 못 당하잖아요. 와보거나 덕수고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저희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더 순수할 것 같고, 아 이건 AI가 아니다. 아 이거는 어디 뭐 외주업체에 맡긴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요거는 조금 애들이 짜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덕수한테 아쉬운 거는 이거 원래 외고나 애들이 좋은 애들이 안 오면 힘든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걸 하자. 이런 걸 만들자. 그래서 몇 명 모집해서 하자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쉽죠. 그리고 슬슬 와보고도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와보고 컷이 이제 점점 내려가면 여기는 그 동아고처럼 미달이 나진 않잖아요. 어쨌든 애들을 보내니까. 근데 컷이 더 내려가면 나 이제 와보고에서 좀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쌤들이 계시대요. 기존의 어떤 와보고 갖고 있는 위치가 좀 흔들렸을 경우에 좀 다른 생각? 굳이 공립이니까 굳이 와보고에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좀 있는데, 얘는 해가 갈수록 학교마다 차이가 좀 심할 거예요. 이거 엄청 모여서 부상 많이 하는 학교들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교 조폐가 걸리니까 외부 애들 좋은 애들 안 오면 망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에 한번 망해보기도 했고, 또 여기 내신이 막 중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와보고도 이걸 좀 따라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아쉽지만 부모님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죠? 키워드만 던져주시고 그 시기에, 이번 시험 끝난 이 시기에 아이들이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어머님들께 제가 가끔 동생분 있으시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언니 오빠들 쓰는 거를 잘 데이터화 해두시고 워드나 한글로 만들어 두시면 동생한테 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지니까 굉장히 보컬 자료가 될 것이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데이터화 해두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확실히 이거는 둘째, 셋째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길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 때 많이 고생하셨다면 둘째, 셋째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사실 요거 중학생들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중학생들은 이거 해요, 작업을. 그때부터 뭐 얼기설기 막 이렇게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데이터가 되면 이게 커요. 그리고 그거 잘 만드는 거 애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좀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애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 갑자기 서평을 왜 보내냐고 그러고, 선생님 책 읽었어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게 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류 100에서는 이런 부분들, 생기부 관리는 이제 이건 아이들이 들어야죠. 아이들이 들어야 돼서 내신 중요한데 과목 선택할 때도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제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발표도 들으려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하냐면, 우리 아이들 많이 고민하는 게 진로를 바꾸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전공 적합성. 네. 바꾸면 끝나는 건가요? 바꾸면 좀 어떻게 하죠? 세팅이 달라질 텐데 그 아이들을 위한 자료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사관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이 바뀌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도 좀 다르게 하나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3년 동안 똑같은 진로를 어떻게 한결같이 올곧게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로가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그냥 흔히 말해서 뭐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학과로 바뀐 건지, 그게 아니라면 바뀌게 된 동기는 뭐고, 바뀌기 전에 어떻게 했는데 바뀌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볼 건데, 지금은 어쨌든 요번 애들이 하는 거니까 말씀은 계속 방향성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라도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직업 결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로를 뭘로 할지, 그것도 대학에 갈 진로를 뭘로 할지 가고 나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입사관이라는 이 존재가 이 아이의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애들 생각보다 잘 써요.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학종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농어촌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 이거는 지금 와보고 3학년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가 타이핑한 거예요.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보고는 지금 이렇게 10개 정도를 애들 보고 써보라고 하죠. 9월에 입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나눠주고 만들어 와라. 상담 자료를 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희 애들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린트블로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좀 아이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한번 써보게 했습니다. 참고로요, 이거 1학년입니다. 3학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건 아마 다음 거는 이거는 유정이한테 미안하지만 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 이거 우리 학생들은 알 텐데 수업 시간에 같이 찾아보고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의 좀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뭐예요부터 용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애들이 여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랑 맞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그리고 한 학교를 찾았더니 이 학생은 지금 이걸 다 찾은 게 아니라 한 학교 찾았더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수업 안 하고 이것만 하자고 해서 제가 뜯어말렸는데 하면 합니다. 1학년 거예요. 1학년 수업. 오히려 이거는 학년이 높아지면 잘 못해요.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요? 아, 내가 여기를 써도 될까? 애들이 비웃진 않을까? 뭐 이렇게. 오히려 좀 저는 생각 없고 철없을 때 써볼만 하지 않나 싶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애들이 찾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이 입시제도는 대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지만 대학교 홈페이지는 막 이렇게 대학 홍보하고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찾지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던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러면 이런 거 해본 애랑 안 해본 애랑 차이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특히나 농어촌 수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하다 보니 이제 정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정시까지 왔습니다. 농어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서 학종이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정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수시 안에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논술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요. 계속 지금 정보만 드리면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이 동네 불모지입니다. 아시는 분도 없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와보고 애들 대상으로 논술을 좀 시도를 해봤어요.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많은 애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그룹과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그런 친구 논술 통과 가능할 것 같았는데 최저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 글 같은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수학이니까 수리 논술이나 경영학과의 수학 부분들을 좀 주로 맡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글을 좀 볼 줄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썼다, 합격이 가능하다 아니다 정도는. 근데 글들을 제법 잘 쓰더라고요. 근데 좀 프리하게 이렇게 내준 글들은 되게 잘 쓰는데 이 논술은 정해진 답을 써야 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글을 써야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인문논술을 나가면 의미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학년 애들이 이제 좀 내신이 삐끗삐끗하니까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논술을 한다. 논술이 뭐냐 얘기가 되다가 어떤 이제 독서 남자애한테 글을 한번 써보라고 툭 던져줬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와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학교를 막 알아보면서 농협대 근데 처음 알았어요. 농협대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농협대가 뭔지 아시냐면 그 하나로마트나 농협 쪽에 취직하는 계약과 같은 느낌이에요. 딱 100명 뽑아요. 뭐 수시 정시 나누면 또 인원이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셔도 알겠지만 이 여자애는 약간 돈 빨리 벌고 싶고 집에 좀 보탬 되고 싶고 철이 빨리 든 친구. 그리고 농협대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논술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하면서 글을 한번 써봤더니 글을 곧잘 써요. 근데 작년에
숙제를 논술로 했어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냥 자기가 몇 번 써보고. 그래서 저한테도 고마워하는 게 수능을 좀 못 봤거든요. 수능으로 못 갔을 텐데 자기 논술로 숙제 갔다고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보석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독수고 남자애들은 제가 신이 나서 그 글을 그 2학년 애들 단톡방에 뿌려봤는데 오히려 악효과가 났어요. 딴 애들이 걔 글을 보더니 자기는 논술을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써서. 자기 이 아이들. 근데 수능 지금 내신으로는 이렇거든요. 얘가 내신이 안 좋아요. 근데 진로는 비교적 정확하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신뢰를 못하는 거죠. 선생님 수기논술하는 사람이 뭐 인문논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지금 기운내게 하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죠. 우선 자기가 자기 친척들을 동원해서 인문논술 관련자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기 글을 보여줬나 봐요. 엊그제 들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쓰는 거라고 그 사람 컨펌을 받았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그러지 않았냐고 왜 나를 안 믿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근히 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것도 한번 수시 쪽에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수시가 6개 카드잖아요. 그럼 6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가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머님들이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그러면 애들 친구랑 얘기해서 친구 전형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애가 이거 쓰는데 나도 여기. 아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명을 뽑은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교과가 된다 그러면 둘둘둘 정도도 괜찮고 이제 논술이 있으니까 2개 정도만 남겨주세요. 4개는 아이랑 상의하시고 2개만 남겨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들만 부모님이 조금 해주신다면 이런 기회도 있다더라 찾아가봐라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근데 논술은 오늘 제가 안 넣은 게 논술은 뭔가 발표한 게 없어요. 기출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발표한 게 없어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논술은 중심이 건대예요. 근데 건대 논술이 조금 재밌어요. 상식적으로 어머님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이과 쪽 쓰는 애들은 수학을 보는 게 맞겠죠? 과학을 집어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문과 쪽 애들은 글 쓰는 걸 넣는 게 맞겠죠? 경영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 한두 개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잘 짜여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건대는 글 하나, 수학 2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지만 원래 건대가 논술로 되게 유명한 학교거든요. 제가 건대 잘 나갈 때 건대가 논술 전형으로만 1년에 42억을 벌어요. 거기에 2억 교재, 인수액이랑 알바비 빼고 40억을 번대요. 건대 최근에 가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건물이 막 늘어나요. 땅 사나 봐요. 논술 전형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확 바뀌겠죠? 1년마다 이들은 축제일 것 같은데 그 건대가 이번에 이렇게 남들 안 하는 짓을 또 했어요. 예외적인 것도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도전을. 근데 건대가 작년까지 자유전공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인문이 있고 수학이 있고 이과가 있고 자유전공에서 2개를 썼는데 이번에 그 자유전공을 전체로 늘린 거예요. 근데 글이 글쎄 수학하는 애들은 글 쓰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쓰거든요. 에잇 하고 치워요. 또 인문은 수학 문제 보면 에잇 하고 치우는데 건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매년 벌던 돈이 있을 텐데 뭔가 본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와보독서 생각보다 글 잘 써요. 저는 수학만 조금 받쳐준다 그러면 제가 무슨 글을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건대 정도는 그냥 건대 논술 하나는 저한테 좀 남겨주세요. 제가 시킬게요. 건대 붙으면 더 위로 가시든지 이미 건대를 가시든지 이렇게는 애들한테도 어머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 애들 다니는 애들한테만 이걸로 별로 뭐 장사하고 싶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장사해 안 돼요. 여기서 논술 얘기해봐야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애들만 계속 키워내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시 말씀드릴게요. 정시는 지금 너무 또 다양하고 길어질 거라 한 학교만 잡았습니다. 이게 중대예요.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양식이 다른 거 보면 중대에서 나온 그 요강 그대로예요. 중대 이름이 재밌어요. 수능 8부예요.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닌데 수능 8부. 수능 89% 넣고 학생부 11%인데 학생부가 출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결 문제 있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냥 수능으로 다 보겠는데 교육부 눈치 보느라고 지금 저걸 넣었어요. 이런 말씀이고 중앙대가 왜 복잡하냐면 가분하고 다분을 인원을 쪼개서 또 봐요. 그러니까 중대의 무슨 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대 다분은 원래 다분이 가장 소홀한 군이거든요. 대학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아에서 뽑아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대는 다분의 왕자예요. 다분이면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중대를 쓰죠. 가나다 세 개를 선택하잖아요. 그 중대가 또 다분 전용료로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해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분다분해서 붙을 수 있는 애들 다분은 다 중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정시예요. 수능이에요. 그런데 수능이 그럼 점수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A, B가 있고요. A, B예요. A 전형, B 전형. 같은 과에서요. 그 다음에 전공 개방이 있고 학교별이 있고요. 여기에 농어촌도 있습니다. 한 학교예요, 여러분. 한 학교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 쭉 나열한 상태에서 정시 어디 써야 되면 이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2028에는 만약에 제가 지금 투자할 수 있으면 저는 컨설팅에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약간 저 말도 좀 이렇게 사기꾼처럼 해서 오시죠 어머니? 그래서 딱 찍어드리는 느낌 하면 컨설팅 업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막상 갔다 오신 분들 좀 실망 많이 하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나도 아는. 그다음에 컨설팅이니까 기대하시는 게 여기 돼요 안 돼요인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는 신의 영역이고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말씀하시는데 불안하시니까 가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1학년들은 이제 데이터가 조금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냐의 싸움이겠죠. 제가 좀 아는데 이러면 이제 또 그리고 생각보다 컨설팅 비용이 좀 세요. 근데 막 빠지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거든요. 재수하는 것보다 낫다? 저 같으면은 컨설팅 하겠습니다. 대표님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A, B는 많은 대학이 이렇게 하는데요.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40% 반영을 하는 거죠. 같은 수능 점수인데. 오 잘했네. 근데 40 반영만.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거는 5% 반영하는 건 거의 반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5%는 교육부 보라는 거죠. 우리 전체적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반영 안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사회과학대학에서 과탐 5%는 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걸로 당장에 결정할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는 이제 잘 보세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떤 게 좀 잘 관찰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40, 40 보이시죠? 그러면 그 수학 그 과목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보고 왔을 때 그냥 잘 봤네 못 봤네 보시면 안 되고 어느 과목을 잘 봤네 보셔야 돼요. 그 학교에 맞는 그 점수에 맞는 학교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대신 이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때가 되면은 이게 변환기가 있어서 우리 아이 점수를 입력하면은 그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대학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일일이 계산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작년에 이 점수로 어디까지 합격했는가 풀로 나오진 않아요. 대신 한 70%까지 나오거든요. 합격자의 70% 점수가 이 정도입니다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려주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나오면 찾기 쉬우실 거고 학교가 정해지면 찾기 쉬우실 거고 근데 이 학교를 못 정하셔서 컨설팅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공 개방은 흔히 말해서 인문대학으로 뽑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학 들어가기 좋아요. 인문대학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과를 결정하는지는 애들끼리 한 번 더 싸워야 돼요. 이거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수능 8구 전형의 하나일 뿐이에요. 다음에는 수능 6, 7입니다.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서류가 많이 반영이 되고요. 대신 사람 수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랑 퍼센트가 좀 다르죠? 서류가 반영이 되니까 수능 한 과목에 40% 주진 않아요. 그냥 골고루 좀 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류다 보니 최저는 아니 정시인데 무슨 최저?
네, 정시니까 요거 밑으로 나오면 안 뽑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안 뽑아도 괜찮아. 여기는 학과에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안 뽑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한 점. 최저도 3합 7이죠. 네, 악마의 최저. 그 다음에 차이점 혹시 보셨어요? 방금 전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큰 차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주 세밀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차이점 보셨나요? 표준 점수예요. 그런데 서류가 들어가면 등급입니다. 그럼 표준 점수를 살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능은 또는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되면 원점수가 성적표로 나오지 않아요. 뭐 80점 이렇게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라고 해서 바뀐 점수가 나옵니다. 표준 점수 만들어가는 건 이제 거기 나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높아져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면 수학이 많이 어려우면 뭐 149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원래 표준 점수가 200점까지 나와야 되는데 149 정도 나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탐구도 5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표준 점수로 바꾸면 똑같이 0부터 200 사이 점수로 바뀌어요. 그 말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과는 이런 전형은 어려운 시험을 잘 보는 한테 유리한 거죠.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예요. 불국어. 근데 이 친구 국어를 잘 봤어요. 그럼 표준 점수가 올라갔죠? 많이 다른 것보다. 근데 가중치가 40%예요. 그럼 좀 저희 표현으로 무적이 되겠죠. 무조건 쓰면 붙어.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퍼센트까지는 아시지는 않더라도 다르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셔서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부모님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걸 잘해야 돼요. 하나라도.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저는 50%도 가거든요. 가천대 이런 학교 중에 50%예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한 과목만 1등급 받으면 심지어 과목도 결정도 안 해. 그냥 한 과목만 입력하면 돼서 한 과목만 1 나오면 가천대는 그냥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든 대학을 갈 수 있다. 대신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어려운 과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표준 점수는 그러면 같은 1등급 안에서도 표준 점수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1 나왔는데 왜 떨어져? 이 때문에 그래요. 그럼 1컷에 걸린 1등급이라면 표점보다는 등급에 넣으셔야겠죠. 이것도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쭉 던지셔야죠. 표점 보는 거야, 등급 보는 거야. 이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아이들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노리면 어떻게든 1만 기어 올라가면 될 텐데 표점을 반영하는 학교라면 똑같은 일이어도 더 점수를 올리는 게 잘하고 있는 과목에 채찍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걸 부족해요. 좀 더 만점에 가까워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높은, 가중치가 높은 과목을 잘하게 해주시는 게 네, 다 1등급 맞았다고 꼭 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최저 아이가 우리 애보다 성적이 나은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게다가 아직도 중대해요. 지금 학교를 여러 개 보는 게 아닙니다. 중대 하나가 이 정도라는 얘기는 다른 학교로 넘어가시면 거기도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나열하셔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모르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 정해놓고 분석을 좀 하시면 다른 학교로 차근차근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노천 정시입니다. 노천 정시는 기존에 했던 수능 8고 출결 10일이니까 출결이죠. 그러면 노천 정시도 수능 거의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결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표준 점수로 본다면 다시. 그러니까 노천 애들한테 조금 더 노천이지 쉽게 생각했지 하지만 점수로 볼게. 좀 상상을 많이 해봤죠. 저희가 지금 노천 학원지니까. 그러면 저기 철원에서 막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어디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없어서 자기 물리하고 싶은데 물리를 못하고 있는 아이, 인강으로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있는 아이, 다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차이. 농어촌에서 대치동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교 셋. 양서고, 와보고, 덕소고. 김포에도 있습니다. 김포 이제 목동이 있잖아요. 서울이 아닌데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원을 목동으로 간답니다. 근데 경기도예요. 농어촌이 된대요. 거기 아파트 값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요런 애들만 구성 요소로 딱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피해가면은 농어촌 쪽으로 피하면 괜찮아. 못해도 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농어촌으로 전형이 좀 몰리니까 기회야. 저 과목을 잘하는데 이 과목을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해요. 엊그제 고기랑 싸웠다 그랬잖아요. 전 정시 파이터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분석을 했잖아요.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다음날 시험이라 말도 못하고 알고 얘기하는 거야? 막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피해서 내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해서 가고자 하는데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와보고에서 120등 망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대로 이 120명은 나보다 잘하는데 전국으로 내가 120등이야. 나보다 와보고 잘하는 애들이 그대로 나보다 위에 있어. 근데 그대로 그냥 120등이면 대박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와보고 선택하셨을 때 그거 보시고 선택하신 거 아닌가 하거든요. 이 분위기. 그러니까 니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건 조금 맞서 싸울 수 있게 약간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물론 내신이 떨어지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수비적으로 갈 게 아니라 약간 잘해야 되는 거를 잘하면 훨씬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냥 중대일 뿐이에요. 중대일 뿐입니다. 수능 끝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 어떻게 어머니들 하실 수도 없어요. 저도 겪어봤지만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꾸 의논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가이드 해주셔야 돼요. 요거 좀 더 힘 실어줄게. 이거 좀 더 잘하면 된대. 또는 뭐 이런 부분은 엄마가 알아볼 테니 이렇게 해봐 하고 약간 의논거리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많이 공부하시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죄책감 느끼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전형은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머님들 책임이 아니고 대신에 찾아가시는 건 지금처럼 한두 학교부터 출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올해 내년에 어머님들 터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와요. 결정적인 한 말씀 해주실 때가 와요. 그때 툭 던져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것만 딱 말씀을 드려요. 정시는 서류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지만 사실 뜯어봤더니 서류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농어촌 전형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되 아까 보셨지만 점수 배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필요한 과목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 그쪽으로 말씀을 좀 많이 주시면 좋고 나중에 이거는 성적 나온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데 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경영 80명 뽑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이과는 막 20명 뽑는데. 그래서 요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이 인원을 많이 뽑습니다. 성균관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렇게 그룹으로 뽑는 거죠. 인문학부, 공대 이렇게 크게 뽑습니다. 또 장사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계시고 어떻게 뽑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얘기는 이제 준비한 거 정도. 그리고 여지는 좀 드리는 게 저 논술 아직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다른 학교는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제가 준비되면 서면으로 드리거나 한 번 더 모시거나 저희 이번에도 텐트텐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공간을 좀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요. 어떠셨을까요? 대표님 잘 꾸며주셔서 아주 저희들은 뭐 쾌적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옆에 이름도 집중룸이에요. 포커스룸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저희 텐트텐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이제 거위로 올라갈 때가 좀 저희 메인이잖아요. 역사도 오래됐고 저희 잘하는데 이번에 여기는 고등부 중심의 텐트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저 강사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부 관 이전에서 진행한 거라
막 외부 애들까지 막 모아서 새를 불리는 느낌보다는 저희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 거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텐트는 개념지 발표라고 제가 써놨는데 1학기를 해보니 방학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 생기부 때문에 수행평가 안 할 수 없어요. 학교생들은 수행평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수행평가 끝나고 났더니 시험 대비 2주? 3주? 애들은 뭐 사람이 아닌가 잠 못 자고 성적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특히 2학년들은 지금 너무너무 절감해요. 과목이 지금 뭐 거의 시험 과목이 10개 가까이 돼요. 매일 2-3개. 시험이 선택이니까 시험이 없는 날이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게 축제예요. 그냥 가서 자습만 하는 것도 좋대요. 이 과목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1학년은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요. 단위치료 해볼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그래서 요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학년 준비를 좀 미리 한다. 특히 2학년들은 좀 개별적으로 제가 터치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 뭐 특강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저희 대표님도 면담하시지만 저도 좀 개입해서 2학년 가이드 같은 거 가이드가 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고2는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불쌍해요. 뭐 알려진 게 없잖아요. 나중에 나와 내신만 따 이렇게 살아오는 얘기라 조금 저는 불쌍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표는 뭐 아시겠지만 12시까지 그거는 이제 브로셔에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게 이거예요. 첫 번째, 클리닉을 넣겠습니다. 자습 깎아먹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요거는 약간은 저희 수학은 아니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클리닉은 요 아이들 의사를 좀 물어봤어요. 고2는 하겠다고 했고 고2는 이번엔 자습만 하겠다고 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클리닉은 다음 시간처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클리닉은 아시겠지만 진짜 가차 없이 가감 없이 점수 본인 있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고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합니다. 이걸 제가 보내드리는 타격이 너무 커서 클리닉 TA 매니저한테 좀 보내라고 해서 점수들이 좀 가고 있고요. 과학도 이 시간, 영어는 단어를 진행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와부독서 모두 단어가 좀 많이 문제예요. 게다가 와부고는 단어를 바꿔서 내시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단어를 바꿔내시는 것도 크고요. 지금 수학도 어휘력이 이제 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수학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지 한 장이 한 문제예요. 이거를 시험 시간에 긴장된 가운데서 읽어내야 되는 게 문제라서 이런 훈련들 때문에 어휘력이 좀 저는 필요한 것 같고 단어 좀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고2들은 제가 좀 밀착 관리 해볼 거고 밀착 관리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여기 이가 2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현장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2학기 때 해야 되는 수학이 저 4과목입니다. 학원으로서는 수학은 안 됩니다. 인공지능 수학 한 명이에요. 근데 너 한 명이니까 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애도 챙겨줘야 돼요. 또 인공지능 수학을 저 미적분 원만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나 어떤 거고 심지어 저 인공지능 수학은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가장 문제는 2학년의 불쌍한 점, 기출이 없어요.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냥 교과서만 봐야 돼요. 근데 가끔 또 이거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시고 또 다르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비 못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도 지금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공수투는 원래 해야 되고 저 이번에 대수 특강 놓거든요. 대수는 한번 했으면 좋겠고 빠른 사람은 기하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저는 미적분을 저어들 건데 저기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학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지역 학원들은 아이들 밀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머님들만큼 잘하는 강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소소한 과목은 그냥 학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도토리할 수 없잖아요. 저희 이거 들어가니까 이거 강좌 열 테니까 돈 내세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냥 애랑 알아서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만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 다음이에요. 2학기의 탐구 과목입니다.
어머니들 그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문화생지입니다. 고교 학점제 되면서 모든 과정이 한 학기로 끝나야 돼요. 지금 물화생지는 1학기로 끝났고요. 지금 고3 애들 배우는 게 조금 나눠져서 2학기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저희가 이제 메이트 과목이 돼서 1학기 때 물리가 선택이 되면 자동으로 2학기 때는 역학과 에너지가 선택이 돼요. 이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고민들이 많죠. 선택은 미리 다 해놨거든요, 지금. 들으면 되는데 한 학기 해봤잖아요. 나 이거 과학은 안 맞는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시청 다 해놨는데 사회가 맞던데 어떻게 못 바꾸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한 방향으로 막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서 요거는 집에서 많은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사회 과목들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던 그런 과목들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도 물어봐요. 이게 무슨 과목인지. 대신 이것도 2학기 때 딱 끝납니다. 2학기 때 처리하고 내신으로 끝나요. 좀 슬픈 거는 이게 내신 지향적이다 보니까 저희 물리학 같은 경우 아니면 1학기 때 경제했던 애가 이거 해야 되거든요. 경제했던 애가 이제 기말고사와 함께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7월 말까지 얘를 마무리 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학기, 게다가 또 지금 2학년들은 요 탐구를 신경을 많이 써야 할까요? 수능에 나오는 1학년 통합과학 통합사를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정답은 둘 다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과목이 너무 압도적이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번에 와보고 친구들은 시험을 기말만 봤어요. 근데 기말만 시험을 보니까 시험 범위가 책 한 권. 탐구 3개입니다. 책 한 권입니다. 이 너무 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이래서 내신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2학기 때는 중간고사를 볼 것 같거든요. 너무 회의가 많아서 바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문제점은 이루고는 3학년 때 얼른도 1학년 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래 그 입시제도 짜면은 누가 나와서 막 이렇게 발표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입시제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발표를 안 해요. 나오면 용글도 막 숨어 있나 봐요. 너무 복잡해요. 이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대학에서 학점 따는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학점은 따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로 수능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 비슷하게 만드셨지만 애들 입장에서 좀 가혹한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적응해야죠. 그 다음에 1학년들은 통과동사를 해야 되거든요. 2학기 때. 자, 근데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화학은 과학쌤이 특강을 하신대요. 고1 대상으로. 생명과학까지는 시간이 안 되신다는데 저건 왜 표시해놨냐면 저 두 과목은 개념으로는 다른 데랑 비슷한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왜 얘만 그럴까요? 물리랑 지구과학은 그냥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메디컬 과목이잖아요. 의대 가려는 애들이 얘네들을 하다 보니 문제가 계속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상을 초월해요. 나중에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무슨 논문 같아요. 이 친구들은 문제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하는 게 좀 필요해서 이거 해주려고 좀 선행도 듣고 강의는 제가 못 해주지만 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문제풀이에 와서 풀리기 좀 하려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탐구학습 관리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애들도 알고 이것도 알고 입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넣진 않았어요. 언제 하고 이러진 않는데 불러다가 계속 확인하고 진행을 할 테니까 이건 한번 테스트 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특강도 넣었어요. 1학년 특강에 이제 메인은 대수 특강 넣었습니다. 양미철 쌤한테 좀 전담을 하게 해서 대수는 좀 전문가가 되가라 하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대수 강의 같은 거 분석할 때도 좀 맡기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독서하고 두 개 학교로 계층화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생겨요. 뭐 독서고쌤은 와보고를 못하는 건가, 와보고쌤은 독서를 못하는 건가. 근데 이미 충분히 좀 학교별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학에서는 과정 전문가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배수가 아시겠지만 수능 범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저희 정시반 같은 거 만들 때 배수 파트는 영도쌤이 하고 미적분어는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파트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런 구조로 좀 짰고 확통은 제가 학년을 안 썼는데 이거 원래는 2학년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 1학년들이 경우의 수가 조금 무대력이 딸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여서 1학년 애들한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놔두고서 나중에 확통할 때는 너무 늦지 않겠냐. 들어서 좀 힐링을 해라. 배워놓은 거 공부하고 이런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2학년 모의고사가 요건 좀 사연이 있는데 얘는 제가 사실은 모의고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3학년 모의고사 맞아요. 이거 대표님도 추천해 주셨고 해라 말씀해 주셨고 근데 2학년 모의고사는 이건 아이가 원해서 합니다. 고2 중에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저한테 특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아마 한 명 될 거거든요. 근데 하겠습니다. 대표님 싫어하시겠지만 요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입시 제도에서는 개인한테 좀 맞춰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대형 학원 이런 데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내보는 거. 이거 말하는 학생은 덕소학생이에요. 오히려 와보고 애들은 정시한다고 막 말을 하는데 움직임은 없고 조용히 저 구석에서 저희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얘기하는 아이들은 덕소입니다. 이제 학교의 차이 상관없이 개인이 자기가 필요하다면 움직일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좀 빛을 발하는 2학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걸 1학년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학년들한테는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해보는 게 어떠냐. 3학년들은 이제 등급 하나 올리는 거죠. 정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해봤을 때 다른 과목이 탄탄한데 한 과목은 올릴 수 있어요. 많이. 근데 과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저 진짜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세 과목 동시에 올릴게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학도 다 되는데 수학 안 되는 친구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겁없이 말씀드리면 영어 하나 안 되면 영어도 올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한 과목은 올릴 수 있어요. 그럼 2학년 때까지 한 과목만 못하게 다 올려주면 돼요. 근데 너무 지금 분위기들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가 너무 재수를 좀 쉽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난번 winter 때도 느꼈는데 그 기숙학원 보내시면 그 5주에 한 4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이 돈을 아이들이 너무 좀 쉽게 여겨요. 그냥 그 시기에 애들도 가니까 나도 좀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아끼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준비하면은 본인이 좀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의대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제가 보내들은 갔다 와서 한 과목 좋아졌어요. 한 과목에 400만 원. 물론 재수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 똑똑한 아이들이 고3 때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거. 공부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재수를 해야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비용을 많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재수 한 번 하는 거니까 또 얼마나 그래 이거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 아니, 다 좋은데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잘 보내면 되게 좋은데 안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특강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생 물리 화학 특강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은 조금 물리는 약간 애들이 이렇게 호불호 갈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이걸 선택할지 말지. 화학은 만약에 선택하면 저는 그 문제 푸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나중에 대표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학생이 좀 제가 보니까 되게 스마트한 사람 같아요. 뭐 듣는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되게 스마트한 사람 같아서 얘 또 이과들은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알아보는 저는 좀 추천 많이 드립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저희 특강시간표는 영어, 수학, 과학으로 뒤에 이제 포션 넣어드렸고요. 저희 이제 학원 브로셔도 있어서 같이 보시면 가격이랑 모든 게 같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지만 저희 영어쌤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나
다른 것보다도 저도 이거 자료조사 한다고 하면서 많이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SNS 같은 것도 소셜도 많이 찾아보는데 소셜 들어갈 때마다 영어 쌤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뭐 자료를 달라고 댓글을 남겼다거나 좋아요를 이렇게 팔로우가 돼 있으면 뜨거든요. 근데 찾아볼 때마다 영어 쌤들이 있어서 좀 세상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말씀들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얘기는 안 하지만 관심도 많고 아이들한테 되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만들었지만 세부적으로 각자 과목들에서도 입시를 계속 연구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걸 좀 자랑해드리고 싶고 고1 과정을 좀 만들어봤어요. 수학은 이번에는 이게 저도 만들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요. 자습료는 20만 원인데 특강을 들으시면 차감이 된답니다. 이거 대표님께서 나중에 저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저는 맞나 싶긴 한데 제가 이쪽 입장이라면 조금 더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대신에 특강만 들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옆에 포커스룸에 책상만 지금 주문을 하셨는데 약간은 신상 스터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반 책상에 좀 다크하게 잘 어울리는 걸 골라주셨는데요. 아직 책상이 안 들어가서 좀 아쉬운데 저 공간을 좀 쓰려고 하니까 템투템 관리는 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가 좀 개입해서 뭔가를 더 작업을 할 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관 주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아이들 수학과학 합니다.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는 저 만족도가 높으니까 애들 만족도 높겠죠? 그 부분은 그렇고 최근에 영어쌤들이 한번 오셔서 저희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성토대회 비슷한 아니 제이슨은 근본이 영어인데 왜 이런 공간을 수학과학이 먼저 쓰느냐 해서 조금 그때 하필 또 대표님이 안 계셨어요. 온갖 화살을 또 제가 다 맡고 있고 결국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 이 공간을 저는 좀 어떻게 잘 쓰고 이 공간 만들어주신 거를 애들 성적으로 좀 치환을 하고 게다가 오래 다니시잖아요. 미국 맡겨주신 부분에 대한 보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답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카드 사진에 대학 합격증 딱 올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